단 3분 영상으로 유럽 전역이 움직였다. 프랑스 외무부 직원이 목숨 걸고 퍼뜨린 한국의 정. 여러분, 단 3분짜리 영상 하나가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유럽연합 문화정책까지 바꿔놓았다는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프랑스 외무부의 한 공무원이 해임 위기까지 감수하며 퍼뜨린 영상 속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며 웃고 계시는 모습이 어떻게 서구 사회에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일깨웠을까요? 한 여인의 눈물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를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클레망스 브리송입니다. 프랑스 외무부에서 EU 문화교류 기획을 담당하는 38세 공무원이었죠. 동료들은 저를 냉철하고 완벽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건 정말 싫어했거든요. 업무는 논리적으로,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살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3시 커피 한 잔과 함께 문화교류 행사 준비를 위해 각국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다도시연, 독일의 맥주축제, 이탈리아의 요리 클래스까지. 그런데 한국에서 온 파일 중에 3분짜리 다큐멘터리 클립이 하나 있더군요. 제목도 별거 아니었어요. 우리 마을 품맛이라는 거였는데 별 기대 없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논밭이 나오고 허리 굽은 할머니들이 모내기를 하며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해가 지자 집으로 돌아와서 마당에 모여 앉아 다 같이 김치를 담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다른 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같이 먹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어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드시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사무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싶었어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메말라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차가운 공기만 맞아주더군요. 혼자 먹는 저녁,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잠드는 밤. 김치 담그는 할머니들을 보며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라진 감정이었어요. 함께라는 말이 영상에서 들렸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 따뜻한 말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모두 혼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영상을 EU 문화교류 행사 정식 콘텐츠로 올리겠다고 상부에 보고한 거예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십시정각 회의실에서 부장님께 보고했죠. 이번 문화교류 행사에 한국의 김장 문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장님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김장이 뭐야? 김치를 담그는 한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때 동료 피에르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김치 담그는 영상이 무슨 문화야? 클레망스 정신 차려. 우리가 셰프쇼라도 하는 줄 아나? 다른 직원들도 킥킥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리는 요리 프로그램은 TV에서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장은 아시아 음식이면 스시나 소개하지라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 순간 정말 창피하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동이 그렇게 우스운 일이었나 싶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에요. 클레망스 그만해. 부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 우리는 공무원이야.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루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은 동유럽계 직원이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잠깐만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클레망스 말이 맞아요. 모든 시선이 루카에게 쏠렸습니다. 루카는 루마니아 출신이었는데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영상은 내 어릴 적 마을 같았어요. 김치는 없어도 정은 있었거든요. 할머니들이 서로 도우며 사는 모습, 그게 진짜 문화 아닌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루카가 계속 말했어요. 클레망스, 당신은 지금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도울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더 큰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부터 저희 둘은 팀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영상의 원출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KBS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어요. 사흘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이 영상은 우리 마을 품맛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한 부분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촬영한 거예요. 김영순 할머니와 마을 분들이 출연하셨고요. 전체 시리즈가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루카에게 전화했어요. 루카, 직접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정말요? 하지만 출장 승인이. 개인적으로 가자. 휴가 내고. 루카도 흥분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뒤 저희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는데 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정중한 인사, 따뜻한 미소들이 영상에서 봤던 그 감정과 똑같더라고요. 서울에서 하루 머물다가 곧바로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들을 보니 영상이 떠올랐어요. 루카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조용히 제 손을 잡더군요. 안동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외국분들이 김영순 할머니 보러 왔다고요. 요즘 할머니 유명해지셨어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드디어 할머니를 만났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영상에서 봤던 그 자애로운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어머, 멀리서 오셨구나. 얘들아, 들어와서 밥부터 먹어. 할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루카도 마찬가지였고요. 할머니 댁 마루에 앉아서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는데 정말 꿈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성껏 김치 담그면 그 마음이 전해져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면 김치가 아니지. 손맛도 중요하지만 정이 더 중요해. 할머니, 당신들 문화는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따뜻하니까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한국에서 사흘을 보내고 돌아온 저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마을 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느꼈던 그 따뜻함을 프랑스 사람들도 느껴봤으면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의 김장 영상 일부를 편집해서 프랑스어 자막과 함께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나 봤으면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할머니입니다. 김치를 담그시며 하신 말씀이 너무 인상 깊어서 공유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이틀째에는 50만, 사흘째에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공동체가 사라졌을까요?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할머니가 해주던 음식이 생각나네요. 지금은 혼자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있어요. 이런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네요. 눈물이 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댓글을 하나씩 읽어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만 느꼈던 감정이 아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따뜻함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16구의 생피에르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김치 나눔의 날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르세유에서는 한국문화원과 함께 김장 체험 행사를 연다고 했고요. 루카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클레망스 봐요. 정은 언어 없이도 퍼지는 감정이더군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김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먹자는 그 말이 국경을 넘어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었죠.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제가 외무부 직원이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클레망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장님의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책상 위에는 각종 신문 기사들이 널려 있었어요. 외무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국문화홍보공무원의 사적 SNS 활동 논란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비승인 영상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당신이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거야. 상층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정직이나 해임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클레망스, 당신은 공무원이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 알지?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는 건. 그날 밤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서 할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일로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조용히 살았어야 했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루카였어요. 클레망스, 괜찮아요? 뉴스 봤어요. 루카. 미안해. 너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해서. 뭘 미안해해요. 클레망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김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찾는 거라고요.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루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 고조할머니가 한국에서 루마니아로 이주하실 때 가져온 게 김치 레시피였어요. 8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가족은 그 김치를 담가 먹고 있어요. 그게 고향을 잊지 않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이었어요. 브리송 씨, 안녕하세요. KBS와 유네스코 서울지부에서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문화교류 사업으로 진행하면 개인 활동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 사업이 되거든요. 그 순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클레망스. 루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때 루카가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털어놨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나 조용히 말하더군요. 클레망스, 사실 제게 숨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는 루마니아 고려인 이민자 4세예요. 고려인이요? 네, 제 고조할머니가 1940년대에 한국에서 루마니아로 이주하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살기 어려워서 떠나신 거죠. 루카가 낡은 봉투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여줬어요. 노랗게 바랜 한국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고조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예요. 할머니가 번역해 주신 건데 편지를 읽어주는 루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떠났지만 김치와 함께 살아남았단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고향의 맛이고 가족의 사랑이고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증거란다. 이 맛을 잊지 말아라. 편지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80년 전부터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존의 문화였고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루카, 그럼 당신이 그 영상을 보고 울었던 이유는? 네, 제 뿌리를 본 거였어요. 비록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그 영상을 보고 반응한 거죠. 저희는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마을로 가서 김치를 통한 생존 문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한 거예요. 2주 후 저희는 알마티 근처의 고려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고려인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80년 전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네. 비록 잊혔지만 김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셨거든.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었던 거죠. 한국인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이었던 겁니다. 저희가 만든 고려인 다큐멘터리까지 더해져서 영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자 파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인의 정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하면서도 떨렸어요. 정말 사람들이 올까? 김치를 모르는 프랑스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까? 그런데 개막일 아침 회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부터 아이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김장 체험 부스에서는 프랑스 할머니들이 한국 할머니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며 웃고 있었어요. 공동 식사 코너에서는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행사 도중 안동의 김영순 할머니와 화상으로 연결했을 때였어요. 대형 스크린에 할머니가 나타나자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음식은 배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란다. 너희들이 김치를 담그며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정이야. 한 프랑스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예전에는 이웃들과 함께 요리하며 살았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런 시간들이 사라졌는데 오늘 다시 그 느낌을 찾은 것 같아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루카 가족과 고려인들도 와서 함께 김치를 담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님도 오셨는데 깊이 감동하신 모습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놀라운 발표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11월을 정월로 지정하겠습니다. 한국의 정신이 우리 프랑스에도 필요합니다. 회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파리 몽마르트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1층의 마리 할머니, 2층의 피에르 부부, 3층의 젊은 커플 소피와 앙투안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죠. 오늘도 아이들이 신나게 김치를 버무리며 소리쳤어요. 이 김치에는 정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래요. 이 김치에는 정이 들어있어요. 할머니의 사랑도, 이웃들의 마음도, 그리고 저희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도요. 창가에는 김영순 할머니가 작년에 보내주신 김치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으시죠. 클레망스야, 잘 지내니? 김치 맛있게 먹고 있니? 그 항아리를 바라보며 생각해요. 1년 전에 그 오후 사무실에서 3분짜리 영상을 보며 울었던 순간을 말이에요. 그저 영상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 영상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줬죠. 우연한 3분이 만들어낸 세계의 기적이었습니다. 정은 정말 국경을 넘더군요. 지금도 유럽 곳곳에서 김장 모임이 열리고 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는 터키 이민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있다고 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이 정의 날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루카는 지금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고려인 문화보존재단을 만들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클레망스, 당신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루마니아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을 나누는 사람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외무부에서는 결국 징계 대신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문화교류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라는 거창한 이유였어요. 지금은 EU 한국 문화교류 담당관이 되어서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유럽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할머니가 또 영상통화를 걸어오셨어요. 클레망스야, 너희들 덕분에 우리 마을도 유명해졌다. 요즘 외국 사람들이 김장 배우러 많이 와.
할머니가 고맙다. 할머니 고마운 건 저예요. 할머니가 저에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뭘 가르쳐 줬다고 그러니?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요.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게 바로 정이야. 정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함께 있는 거란다. 오늘 저녁에도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에요. 마리 할머니가 프랑스 전통 스튜를 끓이시고 소피가 디저트를 준비하고 저는 할머니 레시피로 김치전을 부칠 거예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김치 항아리에서 김치를 꺼내며 생각합니다. 그 작은 영상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정은 결국 사람을 남기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죠. 3분짜리 영상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는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김치를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이라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정, 이 단어가 이제는 프랑스어 사전에도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타인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뜻으로요. 할머니의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먹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구나. 마음을 나누는 일이구나. 그 작은 영상 하나가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정은 언어도 국경도 문화도 뛰어넘는 힘이 있더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